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다이어트나 체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헬스나 러닝, 요가, 필라테스 또는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나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면서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최근 늘어난 다양한 생활 스포츠 센터 등에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운동만큼 어떤 것을 먹어야 더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첫 인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스포츠 약사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약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스포츠 약사? 운동하는 약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스포츠 약사는 운동선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전문성과 인식을 갖춘 약사로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생활 스포츠인을 포함한 모든 체육인들에게 운동 기능 향상이나 올바른 의약품 선택을 도와주는 전문적 조언가입니다. 2009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스포츠 약사 인증 제도를 시작했고요. 국제올림픽협회와 세계반도핑기구, 한국도핑방지기구에서도 약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반도핑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스포츠 약학을 도핑 약물 사용 방지뿐만 아니라 부상과 질병 관리, 안전한 스포츠 보충제 제한 등 운동 기능 향상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3년이죠. 지난해에 대한약사회에서 제1기 스포츠 약사 인증 제도를 통해 약 1,100여 명의 스포츠 약사가 양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 약사의 주요 업무를 도핑 예방 교육이나 상담, 생활체육인의 운동 기능 향상, 근골격계 부상 약물 사용에 대한 복약 지도,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상담과 운동요법 상담까지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생애 주기에서 운동 기능을 향상하거나 보존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약사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 영양, 휴식에 더해 약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3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영양, 휴식인데요. 앞서 운동은 현재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운동과 함께 영양과 휴식도 잘 챙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양 섭취는 운동과 일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도우며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영양학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인 스포츠 영양학은 운동 경기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 대상이 확장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영양에 대한 이해는 운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근육 성장이나 회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양소의 질이나 양뿐만 아니라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 어떤 때일까요? 바로 섭취 타이밍인데요. 적절하고 적합한 때, 적합한 타이밍에 영양 섭취를 한 경우 운동에 필요한 직접적 에너지를 제공하고 근육 성장과 회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섭취 타이밍이라는 개념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기회의 창이라는 용어인데요. 기회의 창은 운동과 영양 분야에서 신체가 특정한 자극이나 영양소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특히 운동 후 회복과 관련이 깊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자극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운동 후 기회의 창입니다. 보통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를 가리키며 엄격하게 45분 정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신체가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사용하는 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시기에 보충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운동 중 손상된 근섬유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고요. 또 에너지를 쓰느라 소진된 근육의 글리코겐이라고 불리우는 에너지원을 빠르게 보충하여 다음 운동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을 체내에 저장하는 형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제가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운동 후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도 기회의 창이 존재합니다.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집중하므로 잠들기 전 적절한 영양 섭취는 회복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기회의 창은 특정한 시간대에 신체가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고 회복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시간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운동 후에 영양소 섭취를 꼭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중에 느끼는 갈증도 중요합니다. 갈증은 탈수의 지표, 즉 물을 마시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체내에 2% 이상의 수분 고갈이 있을 때 갈증이 유발되는데요. 이미 이 상태는 최적의 운동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간에 수분 섭취를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 시간마다 부드러운 형태의 과일이나 사탕, 음료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 운동은 6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때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또한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영양소는 적정 섭취 수준을 설정하기에 개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섭취량을 설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각 영양소의 비율을 나타낸 범위인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만들어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제정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대 영양소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체중이나 운동량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여성은 운동량에 따라서 1600에서 2200kcal의 권장 칼로리량을 가집니다. 이는 운동량과 좌식 생활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0kcal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각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적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55%에서 65% 기준으로 한다면 1100에서 1300칼로리이며 탄수화물은 g당 4kcal이기에 계산하면 275에서 325g 정도가 됩니다. 단백질은 7에서 20% 기준으로 140에서 400칼로리이며 단백질은 g당 4kcal라 35에서 100g 정도가 됩니다. 지방은 15에서 30% 기준으로 300에서 600칼로리이며 지방은 g당 9kcal이므로 33에서 66g 정도가 됩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실제 식단 구성을 제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잡곡밥 한 공기, 탄수화물 150g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미역국, 단백질 8g, 5g의 지방, 그리고 김치 5g의 탄수화물이라고 가정합니다. 점심, 비빔밥, 밥 한 공기에 나물, 고추장이 포함되고요. 이는 45g의 탄수화물과 15g의 단백질, 10g의 지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한 개를 얹어도 6g의 단백질과 5g의 지방이 포함되고요. 된장국을 포함해서 5g의 단백질, 3g의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녁을 보면 저녁은 현미밥 한 공기에 45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고요. 삼겹살 100g, 31g의 단백질과 20g의 지방이 포함됩니다. 상추쌈과 깍두기까지 포함을 하여 10g의 탄수화물을 각각 포함할 수 있고요. 간식을 포함할 수 있다면 두유 한 팩과 사과 한 개 정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식의 칼로리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를 기록하는 기능도 보통 포함하고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식단 조절을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꼭 한번 자신의 권장 섭취량을 파악하고 식단 구성이 어땠는지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영양학에서도 식단 조절을 하기 위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 하루 또는 3일 정도의 본인 식단을 정리해보는 식이회상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식단을 파악할 수 있고 변화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스포츠 영양학의 첫 단계는 현재 자신의 객관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약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역량과 함께 기회의 창, 수분, 에너지 적정 비율 등 다양한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운동할 때 꼭 알아야 할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